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유클리드의 일화로부터 기하학 원론의 공리와 공준, 평행선 공준과 동치명제, 기하학 원론이 후대에 끼친 영향,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등장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공률 텐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수학자 유클리드는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원전 30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고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으로 기하학의 체계를 정립했기 때문에 기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그의 저서 기하학 원론은 고대 그리스 시대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론, 플라톤의 다면체뿐 아니라 소수, 최대 공약수 등 정수 이론도 포함하고 있지만 기하학에 대해 유클리드의 논술 방법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창업하고 학자들을 지원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듣다가 기하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유클리드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고 여기서 왕도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제왕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기원전 5세기에 정비했던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기하학 원론에서 유클리드는 용어 정의, 공리, 공준으로 시작하여 연역 추론 과정을 거쳐 복잡한 기하도형의 특성까지 정리들로 유도하는데 공리 5가지는 기하도형의 선분, 각도, 면적 등 크기와 관련하여 증명 없이 자명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들이고 공리의 예를 들면 A와 B가 같을 때 A에 C를 더한 크기는 B에 C를 더한 크기와 같고 A에서 C를 뺀 크기는 B에서 C를 뺀 크기와 같다는 것 등입니다. 공준 5가지도 증명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들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제1공준, 한 점과 다른 점을 연결하면 직선선분을 그릴 수 있다. 제2공준, 선분을 무한히 연장해서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제3공준, 직선선분을 반지름으로 하고 선분 한 끝을 중심으로 원을 그릴 수 있다. 제4공준, 모든 직각은 합동이다. 제5공준, 두 선의 한 선이 교차할 때 그림처럼 동측 내각 알파와 베타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 쪽에서 두 선은 만난다. 공준 5가지 중 제1공준부터 제4공준까지 선분, 직선, 원, 직각에 대해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만 제5공준은 직관적으로 조금 복잡해 보이므로 제5공준을 다시 살펴보면 화면에서 그림처럼 직선 L이 직선 A와 각도 알파 프라임과 알파로 만날 때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은 평각이므로 180도가 되고 직선 L이 직선 B와 만나는 각도 베타 프라임과 베타의 합 또한 평각이므로 180도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은 360도가 됩니다. 직선 A와 직선 B가 그림처럼 만날 때 유클리드의 제5공준에 의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보다 작으므로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은 180도보다 커집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직선 L과 직선 B가 각도 베타로 교차하고 있을 때 직선 L 위의 점 P를 지나고 직선 B의 평행인 직선 A를 그린다면 직선 L이 직선 A와 이루는 각도 알파 그리고 직선 B와 이루는 각도 베타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일 때에만 직선 L 기준 왼쪽의 교차각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도
180도가 되어 직선 L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직선 A와 직선 B가 서로 만나지 않고 평행선이 됩니다. 화면에서 맨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직선 밖에 임의 점 P가 있을 때 어떤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그린 후 이 평행선과 만나면서 점 P를 지나는 직선 L이 그림처럼 알파와 베타의 교차각을 갖는다면 유클리드의 제5공준에 의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가 되어야 하고 주어진 베타 값에 하나의 알파 값만 가능하므로 어떤 직선 밖에서 임의 점 P를 지나고 주어진 어떤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유클리드의 제5공준이 어떤 직선 밖에서 임의 점 P를 지나고 어떤 직선에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명제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선 공준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준과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명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림처럼 평행한 두 직선이 직선 L과 각도 알파와 베타로 교차할 때 각도 베타의 억각을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면 평행선 공준에 의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이고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도 평각 180도이므로 베타는 알파 프라임과 같아지고 이것으로 평행선에서 억각은 서로 같다는 정리가 증명되고 베타의 동위각을 알파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 더블 프라임도 평각 180도이므로 베타는 알파 더블 프라임이 되어 평행선에서 동위각이 같다는 정리도 증명되고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은 평각 180도이고 알파 플러스 알파 더블 프라임도 평각 180도이므로 막국지각인 알파 프라임과 알파 더블 프라임이 같아집니다. 그림처럼 삼각형 ABC에서 세 내각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선분 BA를 E까지 연장하고 선분 BC에 평행한 선분 AD를 그리면 각 CAD는 각 ACB와 억각으로 감마가 되고 각 EAD는 각 ABC와 동위각으로 베타이므로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베타는 평각 BAE인 180도가 되어 임의 삼각형 ABC에서 세 내각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항상 180도가 되는데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명제는 유클리드의 제5공준, 즉 평행선 공준과 논리적 진리치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평행선 공준의 동치 명제입니다. 자명한 명제, 온전한 정신이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인 공리나 공준에서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명제로 논리를 끌고 가는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은 후대의 과학자와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로 유명한 데카르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으므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수학의 공리처럼 활용해서 철학적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였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공리와 정의에 의해 기하학적 순서로 윤리학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뉴턴은 몇 가지 원리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세울 수 있어서 기하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단지 세 가지 운동 법칙으로 천상과 지상의 우주현상을 설명했고 철학자 칸트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논리적 타당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우리 마음속에 직관적인 유클리드 공간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칸트 사후 19세기 수학의 왕자 가우스는 유클리드의 제5공준에서
주어진 직선 밖 임의 점에 평행선이 여러 개 존재하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더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발견했고, 가우스의 제자 리만은 곡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평면에 대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곡면에 대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기하학의 일반화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곡률이 0이면 제5공준의 평행선에 대해 주어진 직선 밖의 점 P를 지나면서 직선과 만나지 않는 평행선은 하나가 되어 유클리드의 평면기하학이 되고, 유클리드의 평면기하학에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고, 곡률이 음수이면 제5공준 평행선 공준에서 직선과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쌍곡선 기하학이 되고, 쌍곡선 기하학에서 삼각형의 각변은 안으로 휘어서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고, 곡률이 양수이면 직선과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 하나도 없는 타원 기하학이 되고, 타원 기하학에서 삼각형의 각변은 밖으로 휘어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큽니다. 중세시대 서양에서 자유로운 사유의 배경이 되는 교양 과목 4가지로 산술, 기하학, 음학, 천문학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인 기하학의 교과서로 기하학 원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하학 원론을 교양인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여겼고, 기하학 원론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은 리만의 곡률 개념에 의해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일반화되었고, 더 높은 차원에 적용되는 곡률 텐서는 오늘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가능하게 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비유클리드 공간인 시공간 공면의 중력과 우주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공리와 공준, 평행선 공준과 동치인 삼각형의 내각 180도, 철학과 과학에 끼친 영향,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등장 배경과 특성,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